Long before the song was sung, I know someone must have her like me. 소는 인간의 마음을 대응한다고 해요. 사실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루라도 1분 1초라도 손을 쓰고 있지 않은 시간이 없고 순간도 없잖아요. 내가 공부를 할 때에도 항상 펜을 쥐고 손으로써 무언가를 필기를 하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한순간도 손에서 붓을 놓지 않을 거고요. 항상 손이 물감으로 뒤덮여 있을 거예요. 만약에 건축을 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망치를 들고 막 이렇게 뭔가를 만들다든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악기를 항상 손에 들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손은요, 정말 우리의 인생을 다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손은 감각적으로나 움직임에서나 인간의 마음에 대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런 의견인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의 손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오늘은요, 우리의 손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문장으로 표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거는 저의 이야기를 이제는 조금 나누는 시간인데요. 제가 사실 공부할 때 필기하는 거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영어 공부를 할 때에도 굉장히 많은 양을 무조건 썼습니다.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영어를 쓰는 걸 되게 좋아했었고, 그 쓴 영어를 읽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제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배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굳은 살이 배긴 걸 딱 보면서 예전엔 되게 싫었어요. 왜냐면 손가락이 미워지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굳은 살이 좀 말랑말랑해지니까 제 자신이 좀 반성을 하게 되는데, 요 근래 들어서는 사실 펜을 짚는 일이 많이 없고 거의 다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 일이 많이 있어서 가운데 손가락이 말랑말랑해지긴 했는데 아직도 굉장히 못생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손가락을 보시고 만약에 세 번째 손가락에 굳은 살이 막 올라오려는 기미가 보인다, 굳은 살이 박일 기미가 막 보인다, 이렇게 되면은요 좀 자랑스러워 하세요. 내가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오늘은 그 내용을 우리가 손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는 공부할 때 쓰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내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였다 라는 이 문장을 저희가 오늘 한번 영작을 해볼 거예요. 와, 굉장히 정말 내 일기 같고 내 이야기 같은 이런 문장들을 영작으로 하는 걸 꼭 외우시고요. 오늘 밤에 자기 전에 정말 일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학습한 문장을 쓰는 것도 정말 공부 아닌 공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딱 먹고 책상에 딱 앉으면 딴짓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오늘 내가 배운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을 정말 내 일기장에도 내 이야기니까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문장을 보시고 문장을 자꾸 학습을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영어가 쑥쑥쑥쑥 나오고 영어로 꿈도 꾸는 그런 날도 아마 올 겁니다. 자, 나는 공부할 때 쓰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내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였다 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공부할 때 쓰는 것을 좋아한다. 바로 이 문장을 먼저 한번 우리가 영작을 해보도록 해요. 나는 좋아한다. 쓰는 것을 좋아한다. 그럼 write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겠죠. I like, write. 이 정도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공부할 때, 뭐뭐 할 때, when I study, 요 정도의 문장이 오지 않을까, 요 정도의 표현이 오지 않을까. 그게 맞으면 잘한 거고요. 아니면 다른 표현이 생각이 나는데 똑같은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거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 공부할 때 라는 표현은 사실 when I study 정도가 제일 많이 쓰이는 표현인 거죠. 자,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좋아한다. 쓰는 것을 공부할 때 I like to write when I study. I like to write when I study. 한 번 더. I like to write when I study. 이 문장은 사실 쉬웠어요. 자, 이번에는 문제는 두 번째 문장이었죠. 굳은 살이 박였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럼 굳은 살이 영어로 뭔지 그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에 오른손 right 가운데 손가락 좀 전에 학습했습니다. middle finger 그리고 굳은 살이 박였다라는 표현. 굳은 살은 영어로 callous라고 합니다. 굳은 살은 영어로 callous. 그래서 굳은 살이 박였다라는 표현까지 한번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은 살이 박였다? 박인 거는 또 어떻게 영어로 표현을 할까? 그거까지 잘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굳은 살이 박였다. 내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에 라는 표현입니다. So, a callus has formed. 굳은 살이 박였다라는 표현은요. 뭐뭐가 has formed라는 표현을 씁니다. 굳은 살이 박이다라는 표현은 박였다라는 표현은 a callus has formed를 우리가 영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세 번씩만 읽어볼게요. A callus has formed. A callus has formed. A callus has formed. 다시. So, a callus has formed on the right middle finger. 자, 여기에서도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럼 요거를 right hand in the middle finger 이렇게 해야 되나? 상관없어요. 근데 좀 문장을 더 간결하게 만들고 싶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내가 a callus has formed in my right hand, on my middle finger 이렇게 하는 거 누가 틀렸다고 하겠어요. 물론 말로 써할 때는 그게 괜찮겠지만 근데 또 우리가 이걸 문장으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너무 수식도 많고 문장이 너무 늘어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우리가 말로 써할 때 in my right hand, on my right finger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로 할 때는 그 제약에서 좀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느려서 계속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문법적으로 내가 무조건 맞게만 얘기를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스피킹을 연습을 하시면은요 영어가 안 늘어요. 물론 쓸 때에는 이렇게 간결한 문장을 딱딱 만드는 게 중요하지만 말할 때는 좀 대화하잖아요. 대화는 좀 더 유연해지니까요. 그 법칙에서 조금 갇힌 사고를 하지 마시고 내가 좀 아는 걸 많이 나열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은요 말할 때는요 a callus has formed in my right hand, on my middle finger.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가 쓰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right middle finger 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고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굳은 살이 박였다. 내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에 a callus has formed on the right hand middle finger.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 번만 더 우리가 만들었던 문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는 공부할 때 쓰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내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였다라는 두 문장 다시 한번 쫙 보도록 합시다. I like to write when I study, so a callus has formed on the right middle finger. 한 번 더. I like to write when I study, so a callus has formed on the right middle finger. 이렇게 두 문장을 완성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만 넘어가면 또 서운하잖아요. 우리가 이번에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서 대화문을 완성해 봐요. 의문문으로 바꾼 거예요. 자, 의문문으로 무언가를 바꿀 때에는 우리 머릿속에 가장 떠오르는 첫 번째 원칙, 첫 번째 규칙이 있죠? 주어, 동사의 순서를 바꾼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의문문을 완성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응용하려고 일부러 의문문으로 보여준 겁니다. 자, 남자친구가 물어봅니다. Why has a callus formed on the right middle finger? 좀 전에 봤던 문장은 뭐였죠? A callus has formed on the right middle finger 이라고 이야기했던 평서문이었는데 왜 너는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였니? 라는 표현은요. 의문문이니까 왜가 문장 앞으로 슉 나오면서 주어 동사의 도치가 일어난 걸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막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시는 거죠. 남자아이가 물어봅니다. 너는 왜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였니? Why has a callus formed on the right middle finger? Why has a callus formed on the right middle finger?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공부할 때 쓰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굳은 살이 박인 거야. 우리가 방금 학습했던 두 문장, 그 문장 같이 한번 외워봐요. 시작. I like to
I like to write when I study. So, a callus has formed on the right middle finger. 확인해 볼게요. I like to write when I study. So, a callus has formed on the right middle finger. 맞았네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여자아이한테 이야기를 하죠. Wow, you sure are a hardworking student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You sure are a hardworking student. 한 번 더. You sure are a hardworking student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읽어보도록 합시다. Why has a callus formed on the right middle finger? I like to write when I study. So a callus has formed on the right middle finger. You sure are a hardworking student 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손을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까지 완성시켜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영상에서 봤던 여러 손을 주제로 한 작품들 있잖아요. 그 작품을요, 이번에는 영어로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영상 보고 와서 작품에 대해서 영어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I'm stuck here looking back at where I lost the thread. So ashamed here thinking back how I lost my head. Way back when the world was young, long before the song was sung, I know someone.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헨리 불의 컬렉션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실제로 헨리 불의 컬렉션은 2009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기도 했고요. 거기 안에 있었던 몇 가지 작품들을 한국말로 된 설명이 아니라 영어로 된 설명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전시회 구경 왔다라고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컬렉션의 이름은요, 바로 Speaking with Hands였습니다. 손으로 말을 하는 거죠. 손은 정말 많은 것을 말해주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손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던 거였고요. 그게 이 헨리 불이 손의 그림을 모으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죠. 첫 번째입니다. 바로 피카소 그림이었는데요. 피카소 그림이 멀리서 봤을 때 손인 줄 알았더니 그게 빵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Hands are the arts. And the R's are the loaves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아래는 작품 이름이에요. 여러분 영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머리 아파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자세히 보면 요거 작품 이름이에요. 피카소와 빵. 피카소의 빵 이렇게 되어 있는 작품 이름이고요. 이 로버트 도이즈노라는 사람이 그림을 이제 사진을 찍었다라는 표현이고요. 우리는 요거가 아니라 위에 있는 요 한 문장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Hands are the arts. 손이 예술인가? 그리고 arts are the loaves. 예술은 빵인가?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hands are the arts. The arts라고 하면 예술이라는 표현이고요. 여기에서는 더가 붙어도 그만, 안 붙어도 그만이에요. 사실 더가 붙었을 때도 예술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안 붙었을 때도 예술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잘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손은 예술인가요? 라고 물어봤고, 그리고 그렇다면 예술은 빵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Loaves는 빵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작품입니다.
두 번째는요, 권투 선수 작품입니다. 생기를 위해 다시 링에 올라서야만 했던 늙은 챔피언 조 루이스의 손을 찍은 그런 작품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권투 선수였는데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나이가 먹고 챔피언도 되게 많이 따서 사람들의 모든 시선을 받던 사람이었는데 세금 문제도 있었고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되게 늦은 나이에 나중에 은퇴를 하고 나서 다시 돈을 벌기 위해서 링에 올라갔던 굉장히 딱 봐도 뭔가 근엄하고 장엄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진이었죠. The World Heavyweight Champion Joe Louis. He had no choice but to return to the ring even after his retirement. 요게 설명입니다. 작품 설명. 다시 한 번 더. The World Heavyweight Champion, 세계 헤비웨이트 챔피언인 조 루이스였고요. 그는 He had no choice.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But to, 뭐뭐 해야 되는 거? Return, 돌아가야 되는 거. To the ring, 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됐어요. Even after, 뭐뭐 이후에도 retirement, 그가 은퇴를 한 이후에도 링으로 돌아가야 했다라는 표현. retirement, 은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다음 작품은요. 앤디 워홀입니다.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이 자신의 손을 찍고 사진을 딱 붙이고 나서 자화상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After taking a picture of his hand, 자기의 손의 사진을 찍고 After taking a picture of his hand, he named this picture as a self-portrait. 해서 자화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화상은 바로 self-portrait입니다. 한 번 더. After taking a picture of his hand, 그의 손을 사진으로 찍고 난 후에 he named this picture. 그 사진에 이름을 붙인 거죠. 뭘로? 자화상으로 self-portrait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마지막 작품이에요. 마지막 작품은 바로 마더 테레사의 손이었죠. 거칠고 주름진 두 손에 그려진 마더 테레사의 인생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You're wrinkled. wrinkle은 주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Your wrinkled hands tell me about your life. 당신의 주름진 손은 나한테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면서 Mother Teresa의 사진이었습니다. 한 번 더. Your wrinkled hands tell me about your life. Your wrinkled hands tell me about your life. 해서 마지막 마더 테레사의 손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마지막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여배우의 이야기, 오드리 헵번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해요. I know someone must have her like me.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도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여배우죠. 바로 오드리 헵번입니다. 제가 지금 오드리 헵번 옆에 이렇게 투샷을 잡으면서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정말 지금 좀 마음이 그런데요. 오드리 헵번의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내면 이야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해요. 오드리 헵번은요, British actress and humanitarian, 인도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너무 많아서 초반부에는 영화 배우로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고요. 그 이후에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주고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죠. 오드리 헵번의 인생에 대해서 짤막하게 먼저 살펴보도록 해요. Audrey Hepburn, 같이 읽어볼게요. Was recognized as a film and fashion icon. After acting career, she devoted much of her later life to UNICEF. 자, 오드리 헵번은요, 인지되어지고 있었는데요. 알려져 있었는데 영화와 패션의 아이콘으로서 우리한테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었죠. 모든 여성들이 따라했어요. 오드리 헵번이 머리를 자르니까 모든 여성들도 다 쇼커트로 머리를 시도해보기도 하고 정말 전 세계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배우인데 After her acting career, 그녀의
그 배우 생활 이후에는 그녀가 그녀의 인생 후반부를요, 거의 유니세프라는 봉사단체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도 많이 보잖아요. 그녀가 실제로 개발도상국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영상들. She worked in some of the most profoundly disadvantaged communities of Africa, South America, and Asia between 1988 and 1992. 그래서 그녀의 인생 후반부에 커리어가 끝나고 나서 연기 인생 후에는 유니세프를 통해서 이렇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사회,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나 사우스 아메리카나 아니면은 아시아에 있는 지역사회에 가서 굉장히 도우면서 봉사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한테 남긴 편지가 계속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여인이 정말로 이러한 지역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외모뿐만이 아니라 내면이 아름다운 오드리 헵번을 보고 전 세계인들이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와 더불어 그녀가 남긴, 그녀의 아들에게 남긴 편지는 전 세계인들의 감동을 더했습니다. 한 5배, 한 100만 배 더했는데요. 그 부분 중 짧은 부분만 저희가 발췌해서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As you grow older, you will discover that you have two hands. One for helping yourself and the other for helping others. Audrey Hepburn. 이건 아들한테 남겼던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As you grow older, 당신이 성장하면서, 내가 성장하면서,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성장하면서 You will discover, 발견할 거야. 너는 발견할 거야. 무엇을 발견할 건데? That 이하를 발견할 거야. That You have two hands. 너는 손이 두 개라는 걸 발견할 거야. That you have two hands. 하나는 one for helping yourself. 스스로를 위한 거고 helping yourself. And the other for helping others. 다른 건 다른 사람을 위해 도와주라. 그래서 손이 두 개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굉장히 감동적이죠? 자, 이거를 한국말로는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문장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As you grow older, you will discover that you have two hands. One for helping yourself and the other for helping others. 해서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편지를 남깁니다. 그런데요, 아들은요, 어머니가 했던 당부를요,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오드리 헵번의 아들인데요. 오드리 헵번의 아들이 최근에 우리나라 세월호의 사건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세월호의 숲을 조성하는데 투자를 했대요. 그래서 그 세월호 숲을 세월호 기억의 숲이라고 해서 오드리 헵번의 아들이 거기에 이제 그 가슴 아픈 기억 유족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숲을 조성을 하는데 같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손이 두 개인 이유 우리 잘 알았잖아요. 손을 단순히 도구로만 쓰지 말고 하나는 나를 위해,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돕게, 그렇게 해서 두 손을 쓰는 게 어떨까요? 자,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바로 팝 퀴즈예요. 네, 오늘의 팝 퀴즈입니다. 오늘 저희는요, 우리 신체의 일부분이었던 일부분인 손이죠. 손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이 손은요, 우리한테 많은 것을 희생을 한다라는 것도 배웠어요. 그리고 왜 손은 두 개인지에 대해서 이유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자,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잠깐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손은 hand였고요. 손등은 back of one's hand, 손바닥은 palm이었고요. 나머지는 fingers.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을 하고 계셔도, 그리고 우리의 키워드 sacrifice만 기억을 하셔도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 대단한 일 하신 겁니다. Two thumbs up. 이렇게 대단한 일 하신 거예요. 자, 손이 두 개인 이유 잘 알고 계시죠? 문제입니다. 오늘의 팝 퀴즈는요, 바로 Why do we have two hands? 객관식이네요. Why do we have two hands? Number one, to help others. Number two, to study harder.
자, 여러분들의 마음은 다른 게 있는 거 알겠지만 여러분들의 2개의 손인 이유를 요 이유 때문에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답을 알고 계신 친구들은요. 홈페이지 게시판에 꼭 정답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 수업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Bye bye.